안녕하세요. 브랜드마스터 지영씨의 천지영입니다. 오늘은 수입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수입 브랜드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해외 브랜드를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브랜드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유통을 할 것이냐예요. 대부분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에스테틱이나 온라인이나 홈쇼핑에서 유통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들이 유통에 대한 경로를 잘 알기 때문에 제품만 가지고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통 경로에서 이 제품을 빨리 풀어서 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 채널에 인과관계가 있고 어디 채널에 인간관계가 있고 인맥이 있고, 그래서 제품만 가지고 오면은 넣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넣어준다고 해서 제품이 다 팔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수입하는 것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품을 이제 수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와 컨설팅을 잘 받으셔서 라이센스를 따셨어요.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독점 판매 계약이에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내가 이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 브랜드의 상표 사용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 제품에 대한 유통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화장품 수입 판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는 라이센스를 득하셔야 해요. 2013년 이전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라이센스만 따오면 허가를 진행을 해가지고 제품을 유통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 2013년에 갑자기 이런 제도가 생긴 거죠. 제도가 생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걸 컨트롤하겠다, 통제하겠다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와 관련돼서 세금을 걷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2013년 이전에는 저희가 수입을 해도 아무런 비용을 나라에 내지 않았는데,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업이라는 라이센스를 만들어 놓고 매년 이 라이센스를 유지하기 위한 등록비를 내야 되고 허가비를 내야 되죠. 그리고 이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책임 판매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 화장품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육비를 또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덕분에 온오프라인 두 가지 다 교육을 들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참석을 하셔야 됐습니다. 이제는 돈만 내고 온라인으로 계속 들으시면 쉽게 자격 유지 조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라이센스를 득하신 후에 비로소 이제 제품을 팔 수 있게 되는데, 제품을 수입해서 가장 첫 번째 통과해야 될 단계가 지금 말씀드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고, 책임 판매업자의 자격을 갖춘 다음에는 화장품 허가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한국은 화장품 허가가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허가만 진행해 주세요 라고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허가 서류를 갖고 오셔서 저희한테 맡겨주시는데, 결국은 저희가 답답해가지고 해외랑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병행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허가 서류에 대해서는 20년간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의사 전달을 해야 빠르게 의사 전달이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이렉트로 한국의 허가 대행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 해서 허가 서류를 다 받죠.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고 수정 요청을 하고 다시 또 제대로 된 서류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거쳐서 허가 서류가 완벽하게 한국에 도착하면 이 허가 서류를 의약품 수출입 협회에 제출을 합니다. 처음 화장품 수입하시는 분들은 다 식약처에다가 문의를 하시거든요. 식약처에서는 화장품 수입과 약품 수입에 대해서는 의약품 수출입 협회라는 협회를 만들어 놓고 식약처 산하에서 이 협회에서 모든 허가 관련 서류를 핸들링을 합니다. 이 협회는 공적 기관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준 공무원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제출을 하고 화장품 허가에 요구하는 사항에 맞는 서류를 제출을 하면 이 기관에 있는 분들이 서류를 검토한 후에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마치 화장품이 허가 제도인 것 같아요. 허가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으면
제대로 구비되어 있구나 하고 승인을 내주죠. 그래서 저희가 이건 화장품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화장품은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화장품을 수입할 거야 라고 신고를 하면 너 이런 화장품 수입해도 돼 라고 승인을 해주는 거죠. 신고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너 이 화장품 수입하려면 문제가 있어. 이거는 이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거야. 이 성분은 제한돼서 써야 돼. 이 제품은 네가 이런 효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 기능성을 받아야 돼. 이 제품의 효능은 의약품에 해당이 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리젝트를 하죠. 그래서 마치 저희가 느끼기에는 얘네가 허가를 승인해 줘야지 우리가 제품을 수입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화장품은 허가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신고제고요. 한국에서는 화장품 성분으로 쓸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예전에는 화장품 성분으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의약품 성분으로 바뀐 것들, 예전에는 의약품이었는데 지금은 기능성 제품으로 바뀐 것들, 일반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이 있고요. 이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제품은 내가 기능성 허가를 받으면 어떤 용어나 제품의 특정 그 효능에 대해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수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화장품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보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